현대차의 조지아주 이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 주도의 이 바이 아메리칸 선언, 이 자국 우선주의죠. 이 부분들이 점차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 시장이 이 자동차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고 또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각종 제도적, 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고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선점을 해야지 글로벌 시장에 공략할 수 있다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조지아주에다가 6조 원 이상의 25만 대 이상의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이어서 주도적으로 전기차의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작년부터 나오는 아이오닉 5나 EV6 등 이 GMP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이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에서 후속 모델을 이 기아차와 현대차의 후속 모델을 만들므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용 공장의 추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짓는 것은 약 4개 주에서 서로 경합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역시 이제 조지아주에 낙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알라바마 조지아에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기반을 둔 특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연계성 측면에서 조지아주로 낙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주는 이미 생산 라인의 일부분을 전기차 라인으로 만들어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지아주가 도리어 맞지 않았나라는 측면 이런 의미가 강조가 되면서 앞으로의 더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을 하면서 이 조지아주의 이 전기차 전용 공장에 6조 원 이상을 붓고요. 나머지 또 6조 원도 후속 발표를 토했습니다. 이 미국에다가 뭐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특히 이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미국에다만 12조 원 이상을 쏟아붓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속 조치로 국내 시장에 63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은 170만 대 정도의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그리 큰 시장은 아니지만은 소비자의 눈높이가 워낙 높고 또 국내의 연구 개발 시스템 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고 또 완성도 높은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 등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이 선도 기술을 국내에서 입증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공략하겠다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는 물론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이 부품 업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고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내연기관차하고 연계된 기술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정보를 자문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내 등록된 차가 2,600만 대 중에서 친환경차가 100만 대뿐이 안 되고요. 내연기관차는 2,500만 대입니다. 2,500만 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부가 관여를 하면서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미래의 지향성을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100만 대에 해당되는 전기차 이런 것들만 전시행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내연기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 현대차가 국내에다가 63조 원 정도를 쏟아부으면서 내연기관차의 연계성 측면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전기차나 수전기차가 주도를 하겠지만은 내연기관차가 약 20년 동안에는 이 좀 더 효율이 되어 있는 내연기관차 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까지도 선점을 한다는 측면 특히 이 10년 20년 후도 중요하지만은 1년 2년 후에 내연기관차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해 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연계성 지속성 측면에서 내연기관차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품 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뭐 UAM,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연계성 측면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도 국내 시장에서 선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국내와 국외의 조화를 이루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현대차 그룹의 입지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좋은 그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싱가포르에다가 혁신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싱가포르로 하게 되면은 금융의 이 어떤 중심지이면서도 또 제도나 법적으로 가장 국제화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싱가포르에 대한 어떤 입지적 조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혁신센터를 통해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완공을 시켜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장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또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또 자동화를 시켜주면서 좀 더 불량률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각종 특히 UAM 같이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가 혁신센터의 옥상에 만들어지면서 이착륙에 대한 시도까지도 이루어지면서 미래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혁신화시켜주는 이 싱가포르 혁신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완성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 시장의 현대차 그룹의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시키고 좀 더 불량률을 줄이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근에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확대한다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싱가포르 혁신센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싱가포르 혁신센터의 어떤 완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장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좀 더 효율화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불량률을 줄인다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의 혁신을 통해서 원격 제어는 물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전기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만드는 공장에서의 효율화 자체는 수익률을 극대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 특히 자동화라든지 특히 이 불량률을 줄인다든지 또 혁신적인 어떤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현대차 그룹이 관련 전시회, 특히 이제 생산, 제조 관련 시스템을 전시해주는 특별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특히 물류에 있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로봇을 선을 보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 3년 전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가장 직립 보행 로봇이라든지 다각 보행 로봇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은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지만은 상품에 대한 것들은 좀 떨어집니다. 그 연구 개발 능력에서 나오는 각종 신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에서는 로봇개라고 볼 수 있는 스팟이라는 8천만 원짜리 개를 현장에 투입한다든지 경비를 쓴다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더 이 상품화 과정을 늘려서 올해 스트레치라는 물류 로봇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물류 로봇은 실제로 물류 환경 현장에서 사람이 복잡하게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불량률이 높은 부분들이 물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특별한 이 로봇을 투입을 해서 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이동을 한다든지 또 분류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혁신이 물류 시스템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거, 그 속에 현대차 그룹,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을 응용한 상품화 과정이 보인다는 거죠. 올해 두 번째로 보인다는 스트레치 물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로봇이 글로벌 시장에 공략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위상도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당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 본사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미래의 현대차 그룹이 이 미래 모빌리티 마스라고 얘기했죠.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랫폼의 완성 기업이라고 지향을 하면서 특히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은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50%만 차만 만들고 30%는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20%는 로버빌리티죠. 이런 이 다양성을 구현해 주는데 이번에 로봇이 나온다는 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에 해당되는 로버빌리티 쪽의 구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현대차 그룹의 저변 확대가 기대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유심히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